네. 다른 방법 있나요? 다른 방법 없고요. 네. 또 있어도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국민혁명으로 뭉친 이 조직은 뭐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떠나서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혁명당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정치 기사라든지 정치적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에 흔들릴 게 아니고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재인이 또 나오든 또 제2의 문재인이 나오든 민노총이 나오든 제2의 민노총이 나오든 뭐 이준석이 나오든 지금의 국민의힘 이보다 진짜 더 심한 우파라고 하지만 더 심한 이중대가 나오든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든지 정말 다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오고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배신을 하고 하든 간에 우리는 굳건하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막아내야 한다. 아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모여서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막아내고 변화시키고 안 되는 걸 안 되게 차단하고 꼭 관철시켜야 되긴 관철시키고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한테 기댑니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할 이유 없고 우리는 또 가장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가치, 절대 주권자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영원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조직을 이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뭐 주사파 아니라 주사파 할아버지가 와도 될 수 있는 걸 지금 만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려야죠. 네. 예, 임승준님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서보금님도 국민의힘 탈당하고 국민혁명당 가입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재선님도 국민의힘 탈당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살롬님은 손녀까지 어제 가입했습니다 해주셨고 권에스더님, 손인숙님 또 가입했다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유관순처럼 강현재 변호사도 유관순처럼 목숨 걸고 네. 이 시대에 유관순으로 투쟁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나왔어요 이미. 뭐 네. 사실 유관순이나 이승만 대통령님은 처녀 총각이었잖아요. 저는 애가 셋이나 있어서 목숨을 걸기는 좀 그렇고요. 예, 뭐 누가 대신 키워주신다면은 제가 목숨 내가 키워줄 테니까 숨겨요. 아니 목사님 자녀들도 안 키우고 저기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키우셨으면서 아무튼 네, 자 그 못지않게 저는 네. 저의 신념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네. 제가 가진 신념으로 저는 끝까지 제 할 일을 할 것이고요. 또 목사님을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목사님도 그냥 인간적으로 정광훈 목사님과 아까 앞에서 뭐 쭉 말씀하신 그 사람들 인간 대 인간의 어떤 배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동지입니다. 지금 동지고 성경에서 우리 다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 뜻에 반하는 배신적 행위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왜 것이겠죠. 장 변호사님한테 그런 높아심으로 말을 하냐면요. 정강 목사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 하냐면 네. 제가 목회 50년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운동 뭐 이것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새신자가 하나 딱 오잖아요. 네. 오면 우리 성도들은 기존 옛날 3년 전부터 개척교회부터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사기꾼 하나 붙었네. 정강 목사한테 또 사기꾼 하나 붙었네. 이런데 지들끼리 네. 하도 내가 당하는 걸 봐가지고 네. 우리 목사님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당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요 좋아요. 당하는 게 훨씬 좋고 뭐 다 좋은데 근데 뭐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시죠. 강 변호사님은 절대로 딴짓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세게 받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뭐 나중에는 간증 비슷하게 할 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가 가진 뭐 우리 애국 가치뿐만 아니라 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당원분들 모두가 그런 데서 배신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신한테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결정적이죠. 네. 자기가 누구나 다 그렇죠, 마치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 능력이 네. 있는 줄 아는 거야. 네. 그거 완전 착각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뒤에다가 멘토를 안 둬요.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뜨거나 잘 나가면은 이제 멘토 말 안 듣죠. 그 우리나라 축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요 건국후 70년 동안 그렇게 발버둥 치고 투자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본선 못 가잖아요. 본선. 네. 본선 못 가는데 히딩크가 딱 왔단 말이야. 히딩크가 딱 오더니 그 이제 히딩크가 있단 말이야. 히딩크가 딱 오더니 먼저 뭐부터 봤냐? 이게 노련한 벌써 전문가. 우리나라에 있는 축구장 있죠. 축구장을 한 바퀴 먼저 돌아보는 거야. 히딩크가 국가대표를 맡기로 와서 뭐 다른 걸 하는 게 선수들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장을 다 둘러보는데 그거 왜 둘러보나 하니까 축구 경기장을 딱 둘러봤더니 그 잔디가 반들반들 다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지역이 어디냐? 전부 다 골대 앞에만 반짝반짝 따라고 나머지는 잔디가 커 있는 거야. 한국 선수들은 골대 앞에서만 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 경기를 놓고 전체 이 운동장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골 넣으려고 골대 앞에서만 발 굴고 있다가 볼 오면 톡 차느라고. 골대 앞에서만 골 넣는 그렇지. 연습하고 거기까지 가지고 오는 거는 안 돼. 안 한단 말이야. 이걸 히든카 벌써 딱 잡아내고 딱 오자마자 공을 뺏은 거야. 공을 뺏고 뛰는 훈련만 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월드컵 하기 3달 전까지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공을 안 줬다니까 공을 안 축구 선수한테 공을 안 주면 그렇지. 공을 안 주고 목말라 하도록 네. 공 한 번 찰 때 가치 있게 차를 딱 뺏어놓고 계속 달리기 위해서 이 혈압만 재고 말이야. 맥박만 재고. 그러니까 막 불평이 그냥 난데 그래서 불평한 놈들은 다 잘라버렸어. 내 기술 뭐 발로 차는 거 그 기술 몇 개 더 한다고 필요 없다. 그 잘린 사람이 그 이동국 그때 최고의 선수인데 다 잘렸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대학생이 박지성이거든. 대학생이 박지성인데 명지대학교 그 축구 선수 대학생을 딱 뭐 뛰기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찾는 기술을 내가 갖춰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박지성이가 일약 스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제가 감히 농담 한번 할게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히딩크는 정강훈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는요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 잘 압니다. 왜?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듣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히딩크는요 절대로 다리도 쩔룩쩔룩하면서 히딩크는 볼 못 넣어요. 볼 못 넣어도 이 히딩크는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히딩크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당신들이 뭐 정치에 대해서 무슨 도 같은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보면요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느냐. 이승만을 목숨 걸고 공부했거든. 네 역사를 네. 아시고 또 박정희를 성경을 목숨을 아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은 다 보이는 거야. 네. 근데 그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네. 최고의 정치 영역에서도 최고의 멘토라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소위 말하는 현실 정치 그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주위가 온통 그렇게 둘러싸여지니까 그에 반해서 목사님은 어쨌든 교회를 지키고 한기총 대표 회장이셨고 한 그 지위 때문에 좀 멀다고 생각하거나 뭐 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게 되죠. 그 주변에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더 던져줄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히딩크 없이 축구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네. 히딩크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뛰어다녀요. 그냥 히딩크 없이 축구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완전히. 히딩크는 축구는 못하죠. 다리 쫄룩쫄룩한데. 그러나 다 보이는 거야.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판이 다 보이는 거야. 그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살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
현역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이건 그 정도로 하고 실제적인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한번 합시다. 뭐냐면 내년 3월 달 가면 정권이 바뀔 텐데 뭐하다로 정강훈 목사는 말이야 저렇게 국민들한테 협박하고 말이야 뭐 나라가 끝났다 그러고 말이야 뭐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말들을 가끔 댓글에 올라와요. 내년 3월 달 되면 어차피 우파가 이기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단일화도 다 되게 돼 있고 한데 아 정강훈 목사 목회나 하지 말이야 기도나 하지 뒤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하는데 여기 대해서 자 되는 것은 나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누구 되든지 뭐 최재형이 되든지 윤석열이 어제 윤석열이가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누가 돼도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어느 만큼 이기느냐 이명박하고 정동영하고 선거할 때 530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난 그때 현상이 그대로 다시 일어난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자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청와대에 입주했습니다. 뭐 윤석열 그럼 윤석열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3달 안에 촛불 시위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아니 그 지금 이번에 된 사람이 가지고 놀지 바로 촛불 시위 나오면 그때에 촛불 시위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 그것을 처단할 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쟤들이 한 적폐청산처럼 문재인을 깜빵 보내고 하는 일을 그리고 촛불 시위가 나왔을 때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해서 초반에 그냥 바로 딱 진압해서 국가 질서를 바로 잡을 이러한 맞짱 뜨느냐 촛불 시위하고 맞짱 뜨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일단은 윤석열부터 한번 해보자. 윤석열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한 사람은 그 누구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는 대통령이었거든요. 뭘 하든 간에 무조건 박근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대통령이었지만 한 방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라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대통령 한 명이 뭘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리 큰 다수가 뭉치고 거기에 언론이 야합해서 선동을 해버리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지고 다시 또 우리는 윤석열한테 또 돌을 던지고 야 그따위라고 대통령 우리가 만든 줄 알고 또 휩쓸려 가는 겁니다. 난리 나죠. 아니 저는 참 그래서 답답한 게 평범한 사람과 지도자는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일일이 탓할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도자들이 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하는 얘기에는 좀 따라주시는 그런 지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늘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는 한 명의 사람이 또는 어떤 하나의 당이 모든 걸 기성에 있는 정치인들 누구 정당 이것들이 우리 국민 전체 대한민국 전체 우리 조국과 민족이 가야 할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보였다가도 아니게 되는 게 수도 없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꾸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제발 좀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입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하자는 겁니다. 자.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할 일 없죠.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잘하고 있으면 할 일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 혼자서 뭐 촛불 시위 진압할 수도 없다. 이제 없죠. 그렇다면은 예. 그 일을 누가 촛불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세력은 국민들이 해야죠.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네. 거예요, 사실. 정말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국민이 모여있는 공당인 이 국민혁명당이라는 사실 저는 정당이라고 보지 않고 국민 조직이라고 봐요. 조직화된 국민이라고 본다고요. 정치 욕심도 없고 사리 사욕도 없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없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우리 자녀 세대만을 위해서 나온 국민으로 조직된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 조직 가지고 그런 불이한 조직들을 막아야죠. 예. 그 먼저도 보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이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키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그렇다면 됐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놨다고 쳐도 네. 또 윤석열 탄핵을 또 좌파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혁명당에서 또 그 짓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누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먹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배신자라고 보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되든지 네. 홍준표가 되든지 재행이 돼도 네네. 그 모든 밑받침은 네 맞습니다. 국민혁명당이 네. 딱 받치지 아니하면 네. 대통령을 새로 만들어봐다 헛방이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맞습니다. 홍준표 잘 아시죠? 네. 홍준표 대표님은 좀 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깡 있으신 편. 홍준표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촛불 시위 나왔다 한 방에 딱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 누구도 못한다니까. 못한다. 왜냐면은 이제는 그 자리에 있어도요 권력은 5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5년 뒤 퇴임 후를 고민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뭐 감옥 한 번씩 갔다 나오거나 뭐 자살까지 하고 탄핵되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면 대통령 된 그래서 배신자라는 우리 입장에서 배신자라는 게 나오는 게 대통령 될 때까지는 표 얻으려고 막 오만 거 다 약속하지만 대통령 딱 된 순간부터는 5년 뒤에 자기를 걱정하는 겁니다. 5년 뒤나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함부로 막 세게 들이대는 이 불의한 조직이 있으면 저것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정이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데 하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자기가 칼 맞을까봐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 한 50년 대통령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꼴랑 5년 하고 나 내려오는데 저것들 보복 당하면 나 또 감방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정 정치인 대통령 한 명에 기댈 게 없어요. 국민 조직을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국민 조직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네, 맞아. 우리 국민이 지키는. 마지막으로 최재형. 최재형은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저거 대선 이 레이스 자체를 끝까지 이 출발해서 갈 수 있을지도 조금 불안할 정도로 뭐랄까 좀 너무 선비 같으시니까.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또 교회 장로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신앙 좋으신 것 같아요. 벌써 대통령 출마하려고 나오기도 전에 네. 벌써 내각제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들리니까 네네. 이야 아직 뭘 모르는구나. 네 정말 절대로 우리나라는 통일되기 전까지는요 내각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윤석열님은 그 검사에 오래 있으면서 정권의 생리나 권력의 생리나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정의롭고 자기들 말하는 것처럼 공정한 사회 뭐 기회가 있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웬걸 출범하고 나니까 완전 주사파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한 대로 진짜 오히려 더 심하게 부패하고 썩었고 국민 약탈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윤석열님은 이 문재인 주사파들의 그 숨겨진 주사파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말아먹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은 좀 잡으셨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최재형님은 지금 이 상황에 내각제 얘기하시는 거는 저들의 지금 깊은 생리를 아직 좀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선비 같으셔서 일단 감사원장 나오셨잖아요. 감사원장까지 때려치우고 대선 출마하기 위해 나오셨으면 문재인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간에 얼마나 공격했어요. 심히 불쾌하다 뭐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다 막 대놓고 했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제 화살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셨으면 오히려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차라리 그냥 완전히 그냥 배짱 좋게 당 대통령이 똑바로 했으면 감사원장이 대통령 출마하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좀 그 부분이 마음으로는 불편하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미 화살을 던졌으면 오히려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잘했으면 감사원장이 때려치고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겠냐. 내가 앞으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도전장을 내야지. 제가 보니까 나도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통령 이번에 나온다는 이제
중요 대표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뭐 홍준표, 뭐 최재형 또 뭐 윤석열인데 그 세 분 다 이렇게 봐도 진짜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네. 뭐냐? 아니 지금 어제도 사람들로 많이 모였고 또 난리가 났는데 그 막 국민들이 또 난리 났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면 항상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정적 민족이라서 네. 그냥 감정적으로 휙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이그 뭐 후보자가 이미 벌써 결정적 실수한 게 뭐냐면 김대중 도서실을 먼저 방문한 거야. 김대중 도서관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니 그러면 김대중 지지자들이 감히 저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어차피 왜 상대도 없는 그쪽을 가서 왜 자꾸 허우적거리냐 말이야. 국민 통합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통합도요. 대한민국 정신 안에서의 통합이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분의 움직이는 스탠스를 보니까 뭐 그것도 거기 가서 또 무슨 뭐 거기다 그 방명록에 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서 뭐 좀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그렇죠. 당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우리 당하고 상관은 현재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뭐 일이 한다고 하니까 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많이 깨어 있죠. 이 세 사람 중에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있죠. 이 말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뭐냐. 이 마지막 남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반드시 나는 문재인을 올해 안에 내년 3월 선거 전에 난 탄핵하고 완전히 문재인을 처단하겠다. 요 말이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되고 안 되고입니다. 이 나머지 말은요 다 했어 벌써. 네.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긴데. 맞습니다. 왜? 전 국민들이 지금 뭘 바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나는 주위에서 그 참모들 보면 참모들 좀 한심스러워.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특정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이 국민 조직인 국민혁명당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지금도 빨리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시고 돌아와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빨리 이번에 이렇게 끝까지 달성을 해가지고 영구히 이 국민조직 국민혁명당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정치인을 우리 힘으로 그냥 끌어오면 됩니다. 그냥 뒤에서 맨날 하소연 아니 왜 그렇게 행동해 실망이야 이런 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끌고 와서 다시 바른 길로 갖다 놓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말 하소연만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 이때까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몰라도 제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이후 예로만 좀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바로 7월 국민의힘 입당설부터 해서 이거 최근에 대해서 첫 일성이 국민의힘 입당하냐 아니냐 뭐 누구를 만났니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천안함 모자를 일부러 쓰고 그 언론에 사진 다 찍히게끔 하면서 천안함 모자를 쓰고 나와서 운동을 하고 또 어제 뭐 국민 약탈 정권이니 뭐 또 죽창가 그만 부르자 일본을 대해서 죽창가 그만 부르자 이런 정도의 상당히 이 정통 우파가 좋아할 만한 메시지와 행동들이 좀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것부터가 저는 변화라고 보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왜 어떤 이유에서 했건 사실 그건 별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기승전 국민 조직입니다. 기승전 국민 조직, 기승전 국민혁명당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왜 해? 우리가 왜 고생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관계없이 맞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국민혁명당이 1,000만 명이 조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1,000만 명이 조직이 되면 그들도